아주 오래전 집을 떠난 한 젊은이가 있었다. 마지막 남은 모라까지 다 써버린 그녀는 얇은 옷을 걸친 채 추위에 떨며 걸어갔다. 그때 젊은이의 발밑이 꺼지며 그녀를 기묘한 공간으로 떨어뜨렸다. 그녀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영원 불멸의 대마녀 니콜라 코코의 비밀 오두막. 낙심한 자여, 그대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위대한 마녀가 그대를 인도하고 소원을 이뤄주리라.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니콜라 코코? 그게 누구지? 우리가 아는 사람인가? 젊은이는 마녀의 기품과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오랜 침묵 끝에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유구한 마녀시여, 아름다운 마녀시여, 지혜로운 마녀시여, 당신을 보자마자 요동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원을 제 소원으로 삼겠습니다. 마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렇다면 나를 대신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보상이 미래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인도? 이 빛을 말하는 건가? 비밀 오두막? 젊은이의 눈빛에 의아함이 어렸다. 오두막이 어디 있죠? 젊은이의 질문을 들은 마녀가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깐만, 원래 이렇게 수줍은 캐릭터였나? 됐다, 일단 이 설정으로 가자. 구작가 선생이 윤색해주겠지. 젊은이여, 무례한 질문 말거라. 마녀의 오두막은 지금 건설 중이다. 그 호화로운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는 너에게 내리는 시험이니 대마녀의 영토를 위해 너의 힘을 보태거라. 젊은이는 계속 걸었다. 그녀는 마녀의 영토에 정교한 조각상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물었다. 이게 뭔가요? 이들은 마녀를 거스른 자다. 마녀의 힘을 노리다 돌이 되어버렸지. 이 설정 방금 떠올린 건데 괜찮네? 마녀는 강하고 위험한 존재여야 해. 위험하기 때문에 신비한 거지. 신비함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게 칙칙해진다고. 그래도 사람을 놀로 만드는 건 좀 심한가? 이런 괴짜랑 누가 알고 지내려고 하겠어. 아까 대사는 그냥 경고인 걸로 해두자. 대답을 듣고 식은땀을 흘리는 젊은이에게 마녀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정말 믿었느냐? 조각으로 시간을 담았을 뿐이다. 조각상, 이게 바로 그대가 해야 하는 일이다. 마녀의 오두막에는 귀여운 아이들이 더 필요하거든. 자, 젊은이여, 이제 그대는 마녀의 고민을 알게 되었다. 니콜라 코코의 신성한 영지에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도다. 마녀가 젊은이에게 웃으며 차를 따라주었다. 그대의 선택은 무엇이지? 잠깐만! 혼잣말이나 하는 정체불명의 괴짜가 하는 말이라고! 그냥 들을 거야? 근데 이 찻잔 왠지 낯이 익은데? 니콜라 코코... 설마 마녀 앤 니콜? 맞아. 방금 이야기 어땠어? 어땠냐고? 아직 안 끝났잖아. 그래서 젊은이랑 마녀는 어떻게 됐는데?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나머진 마녀 오두막을 짓고 나서 생각해봐야지. 또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 내 목소리를 들었다는 건 지금 로드크라이에 있다는 거겠지? 그럼 뭐 좀 모아다 주지 않을래?
오두막을 지으면서 새 조각상도 몇 개 만들려는데 영감이 떠오르질 않더라고. 너희가 멋진 사진을 찍어줬으면 해. 으휴, 정말 못 말린다니까. 알겠어. 그럼 우리한테 맡겨. 바로 나가서 괜찮은 거 있나 찾아볼게. 조각상이 완성되면 아까 그 이야기 마저 해줘야 돼. 저기 봐! 참새인가? 활기차 보이네. 좋아! 첫 번째 사진은 참새로 하자! 두 번째는 뭘 찍는 게 좋을까? 그러고 보니까 아까 다람쥐 조각상을 본 것 같아! 니콜이 다람쥐를 좋아하나? 몇 장 찍어서 가져가 보자. 이건 만드라고라? 조각상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다 잘 나왔는데 정면 사진을 못 건졌네. 기다렸다가 이쪽 보면 그때 좋아, 바로 이거야. 기세가 넘치는데? 살려줘! 깜짝아! 이렇게 갑자기 달려들다니! 너만 믿을게! 힘내! 됐다! 사진은 내가 갖고 있었어. 이제 니콜한테 가자. 니콜! 우리 왔어! 빨리 왔네. 역시 너희야. 히히, 뭘. 근데 사진은 어떻게 전해줘? 일단 가지고 있어. 나 이틀 정도면 거기 도착할 거야. 조각상 얘기는 그때 다시 하자. 알겠어. 그때 봐. 잘 맞춰왔네. 사진 정말 마음에 들어. 다 내가 좋아하는 소재야. 조각 도구도 준비해왔는데 한번 써볼래? 조각 도구? 이 네모난 거 말하는 거야?
응, 조각상은 여기 석재 속에 있어. 우리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만 하면 돼. 너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각하는 방법도 인도해 줄게. 내 시범을 잘 봐. 우선 기본 형태를 과감하게 깎아내야 해. 위에 있는 숫자는 같은 줄에 남아있어야 하는 수량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점점 그럴듯해지고 있어. 이해했지? 이렇게만 조각해도 기본적인 형태가 잡혀. 거기에 조금만 더 다듬으면 짠! 잠깐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된다고? 이 단계는 그냥 보기만 해. 위대한 마녀가 마법의 비밀을 쉽게 알려줄 순 없지. 다듬는 단계는 나한테 맡겨. 조각하는 방법은 이제 다 알았지? 이건 너희한테 부탁할게. 알겠어. 한번 해볼게. 이게 뭐야? 처음부터 너무 어렵잖아. 미안. 잘못 꺼냈어. 이건 내 거고, 이게 너희 거야. 휴, 깜짝 놀랐네. 시작해볼까? 니콜에 살면 기억하지? 숫자는 같은 줄에 남겨야 하는 수야. 0이면 이 줄은 전부 제거해도 된다는 거지. 숫자가 3이면 다 표시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이제 니콜한테 가져가서 다듬어달라고 하자. 잘 깎아왔어? 어디 봐. 이라면 완성! 마녀의 오두막이다! 언제 나타난 거지? 이것이 바로 마녀의 힘? 젊은이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굉장할 수가.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주는 거야? 마녀랑 젊은이는 어떻게 됐어? 그리하여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끝이야. 에? 어쩔 수 없네. 그렇게까지 듣고 싶으면 처음부터 얘기해줄게. 당신의 소원을 제 소원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한 젊은이는 대마녀 니콜라 코코의 시선을 끌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고조되던 그때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나 마녀를 잡아가 버렸다. 크게 놀란 젊은이 앞에 새로운 마녀 알리나스가 나타났다. 그녀는 젊은이와 계약을 맺었고 젊은이는 마법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혹독한 특훈을 치른 후 젊은이는 배후에 숨겨진 음모를 발견했다. 대마녀 니콜라 코코는 사실 외계 생명체로 고양이 행성의 국왕 냥트라스 3세의 첫째 딸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마녀로 위장한 진짜 목적은 온 세계가 고양이 행성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위대한 마녀여, 지금까지 절 속이신 겁니까? 젊은이는 찢어지는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돌아가. 우리 고양이 행성은 너희와 전쟁을 치를 운명. 우리는 처음부터 적이었어. 마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몸을 돌렸다. 그러나 용감한 젊은이는 마녀의 손목을 붙잡곤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다. 마녀는 젊은이의 마음에 감동해 반기를 들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이때 젊은이를 도와줬던 알리나스가 돌연 국왕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녀는 냥트라스 3세의 둘째 딸이었다. 젊은이를 도운 건 언니의 배신을 유도해 왕위 계승권을 쟁탈하기 위해서였다. 어쨌든 결말은 이래. 고양이가 된 젊은이는 마녀와 함께 음모를 깨부수고 마녀 오두막으로 돌아가 세상과 단절된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야기 끝. 최고야! 사랑과 반항으로 가득 찬 스토리! 어쩔 수 없어. 어떤 창조물이든 언젠가는 창조자의 제어에서 벗어나게 되는 법이야. 우리 천사처럼 우리도 한때는 인간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일부 천사들이 또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서 종족 전체가 벌을 받게 되었지. 천니도 자신의 창조물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데 나라고 가능하겠어? 운명은 예측할 수 없지만 난 내가 본 사람들이 아름다운 결말로 향할 수 있게 인도하고 싶어. 그게 이야기 속 인물이라도 마찬가지야. 자, 이 이야기는 끝났고 내 열정도 타버렸어. 다음에 좋은 이야기가 생기면 또 들려줄게. 마녀 오두막에 온 걸 환영해. 너희였구나? 난 지금 노드크라이에 없어. 수메르에서 머리깃 호랑이를 보는 중이야. 식탁 위에 차 있으니까 알아서 따라 마시렴. 그게 무슨 소리니? 마녀의 주전자엔 늘 갓들인 차만 들어있어. 안심하고 마셔.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호랑이가 날 향해 달려오고 있어. 용기가 가상한데 어울려줘야겠다. 북쪽은 난니나가 지키고 있고 동쪽은 로랑에게 맡겨야겠군. 일단은 이렇게 할까? 안녕, 바르카! 명예기사랑 페이몬,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아니야,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야영지는 명예기사의 야영지이기도 하지. 그냥 집처럼 생각해. 그래도 다음에 올 땐 미리 알려줘. 보급반한테 좋은 술과 음식을 준비해 놓으라고 해두지. 여기가 원정군의 야영지야?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적네. 여기 머무는 인원은 별로 없어. 남은 사람도 대부분 각지를 순찰하고 있고. 확실히 좀 한산하긴 하군. 시면에 관한 정보를 수집 중이야. 노드크라이가 잠깐 안정을 되찾긴 했지만 시면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지. 정보는 행군의 기본이다. 적의 동향뿐만 아니라 지리 환경과 날씨 변화도 전장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지. 그래서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북대륙 정보망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이 임시 주둔지를 정보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야. 정보 거점? 폰타인 스파이 소설에 나오는 그런 거? 그럴 리가. 소설에 이렇게 무방비한 야영지도 나오던가? 몇 년간 원정을 오면서 티바트 각지에서 발생한 여러 심연 재해를 봐왔다. 심연은 아주 교활하고 변화무쌍하지.
나는 북대륙 정보망을 통해 원정군의 경험을 공유하고 심연에 관한 자료를 더 수집할 생각이다. 심연에 맞서는 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매일 무수한 바람이 부는 노드크라이야말로 거점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야. 그렇구나. 이게 바로 기사도 정신인가? 정신이야 충만한데 현실적으론 아직 거점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주변 지형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 혹시 근처에서 건축 자재나 정보 같은 걸 찾게 되면 가져다 주겠나? 안심해. 헤보니우스 기사단은 절대 명예 기사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원정이 시작되는군 그래. 대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오늘 오기로 한 손님이 산 아래에 갇혀버렸어요. 뭐? 설마 그 손님? 네, 그 손님이요. 대원들이 다 순찰 중인데 어디 인력을 빼서 보내야 할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갈 테니까 안내해. 두 사람은 다음에 보자. 우와, 바르카가 저렇게 다급해하는 건 처음 봐. 대체 뭐 하는 손님이길래 그러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도 따라가서 도와주자. 사람 살려! 이봐, 괜찮아? 괜찮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해지기 전까지 못 갈 뻔했어요. 다행히 중요 물자엔 큰 문제 없는 것 같군. 대체 무슨 물자인데 그래? 눈썰미가 좋은데 이건 우리가 다운 와이너리에서 특별 공수한 민들레주다. 몬드의 맛 그 자체지. 먼 데서부터 가져오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군. 저녁 술 파티 때 같이 한잔 하시겠어? 다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급했던 게 저녁에 열릴 술파티 때문이었어? 웬일로 진지하다 싶었는데 하나도 안 진지한 일이었잖아. 어? 이것만큼 진지한 일이 어디 있어? 난 당장이라도 한잔 하고 싶다고. 잠깐만요. 지금은 안 됩니다. 맞아. 지금은 중요한 일부터 해야지. 이 술은 특수 제조한 거라 침전물이 없게 한참 굴려줘야 맛이 살아요. 지금은 그냥 두지 좀 돼서 맛이 10%는 떨어졌을 겁니다. 10%? 젠장. 그럼 지금은 절대 마시면 안 되겠군. 됐다. 너희가 즐거우면 됐어. 원래는 전문가가 만든 통 굴리는 장치가 있는데 방금 망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직접 굴리는 수밖에 없겠어요. 나무통을 계속 타격해서 목적지까지 굴려야 한다는 건가? 헤보니우스 기사단의 전통적인 근력 훈련과 비슷하군. 타격할 때의 힘과 각도를 조절해서 나무통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제어하는 훈련이지. 많은 기사들의 입문 코스야. 명예기사 너도 기사단의 기초 훈련에 관심이 있나? 로랑 쪽 애들이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그럼 너한테 맡기지. 명예기사 실수로 너무 멀리 굴려버리면 걱정 말고 나한테 말해. 내가 원위치로 되돌려주지. 예전에 노예를 가르칠 때 녀석은 조금만 긴장하면 나무통을 부숴버리고 말았어. 그때마다 혼자 묵묵히 그걸 치우더군.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 솜씨 하나만큼은 모든 관원을 뛰어넘었어. 본인은 이것도 일종의 발전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 눈치지만 말이야.
레이저한테 이 훈련을 처음 시킬 땐 꼬박 하루가 걸렸어. 왜 그런지 알아? 하루 중 4분의 1은 나무통으로 옮기는 데 쓰고 나머지 4분의 3은 내 말을 이해하는 데 썼거든. 불꽃 기사도 기초 훈련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는지 진과 알베도랑 진지하게 의논한 적이 있어. 기초적인 기사 훈련은 성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불꽃 기사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본인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봤지. 그랬더니 폭탄을 들고 신나게 훈련장으로 가더라. 우린 불꽃 기사가 조금 더 크기 전까진 이 주제를 다시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했어. 네가 하는 것만 봐도 내 손이 다 저려. 농땡이 부리면서 하는 법 없나? 그러고 보니 로에는 아직 안 만나봤지? 아주 제멋대로인 녀석이야. 훈련 날에 코빼기도 안 비쳤지. 나중에 물어보니 마물의 소굴을 털러 갔었다고 하더군. 나무통 훈련은 걘 반격해오지 않는 상대에겐 흥미가 없어.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군. 제법인걸. 지혜도 일종의 힘이지. 사물을 관찰. 아, 대단장님, 명예기사. 얘들아, 단장님 오셨다. 얘들아, 단장님 오셨다. 다들 빨리 모여.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주다니 조금 쑥스럽네. 우와, 수백 미터 떨어진 꽃부터 냄새가 났어. 이 민들레주 냄새가. 타운 와이너리의 특제품이잖아. 잊고 살던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 아, 그러니까 우리를 환영한 게 아닌 거지? 바로 이 냄새야. 기억이랑 똑같아. 최고다. 이게 몇 년 만이냐? 난 내가 타운 와이너리의 술 맛을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 술은 그대로네. 샘물 마을에 있는 우리 집도 여전히 그대로겠지. 아마도. 고마워, 명예기사. 자, 소란 그만. 아직 안 온 사람 있나? 술은 다 모인 뒤에 열 거니까 일단 술 파티 준비부터 해.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봐, 내가 그랬지? 술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Morgen untersteht mich vor Morgen braucht's Mut, doch ist Freiheit ein heiliges Blut. Lili, komm und tanz mit mir unter dem Mond, Nord und Süd für Löwenzahn, 허니 캐럿 그릴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 여기서 정통 몬디 요리를 먹을 수 있다니.
근데 바르카는 왜 안 보이지? 설마 어디 구석에서 술에 취해 있나? 난 한 접시만 더 먹고 갈게. 한 접시만 더, 딱 한 접시만. 모두에게 맛있는 술을 가져온 주인공이 왜 이런 구석까지 왔어? 아, 사실 내 건 특제품 중에서도 특제품이라 한 사람밖에 못 마시거든. 근데 들켜버렸으니 어쩔 수 없군. 너도 한 잔 나눠주지. 미안, 농담이야. 지금 나한테 술은 한 방울도 없어. 마시고 싶으면 나중에 오이매니한테 가봐. 그쪽에 많으니까. 취한 동료들과 밤의 위험을 살필 수 있도록 취하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어야 한다. 이건 원정 초기에 내가 세운 규칙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하필 내가 취하면 안 되는 차례더군. 그래서 모두가 취한 이 밤에 나는 마실 수 없는 거지. 그러게, 운명이란 원래 이렇게 짓궂은지도 모르지. 도착이 하루만 더 늦었으면 내가 진탕 퍼마시고 있었을걸? 하지만 그랬다면 네가 우연히 여기에 오고 우리 파티에 참여하는 일도 없었겠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기회는 더더욱 없었을 거고.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때가 되기 전까진 아무도 몰라. 몬드에서 원정을 떠나기로 했을 때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출발할 때만 해도 티바트를 휩쓴 심연의 재앙이 북쪽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밖에 몰랐어. 우리도 시간을 들여 준비하긴 했지만 저기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이건 출발할 때까지도 미지수였지. 오는 길에 정보를 모아 최대한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었어. 배우는 게 빠른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은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출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에 심연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한시라도 빨리 출발해야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이번 원정을 시작하기엔 충분했지. 뭘 새삼스럽게 그래, 명예기사. 너도 마찬가지잖아. 네 여정도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꿨지. 예전의 몬드와 드발린, 오늘날의 노드크라이와 원정군, 그리고 나. 지금 우리가 모닥불 옆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도 여행자, 네가 나타나준 덕분이야.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지. 운명이란 원래 종잡을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한 언제나 희망은 있어. 오늘 못 마신 술은 내일 마시면 돼. 녀석들이 날 위해 한 잔은 남겨줄 거다. 살아있는 한 술과 친구가 내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건배! 내일을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이번 순찰 루트는 문제 없겠어.
아직도 안 왔어요? 곤란하게 됐네요. 어떡하지 대장? 등대 쪽 형제들이 작업 개시를 기다리는 건 둘째치고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면 요새의 불이 전부 꺼져버릴지도 몰라. 맞아요, 대장. 얼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각자 위치로 돌아가 계세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여행자 페이몬 오셨군요. 안녕, 일루가. 다들 왜 입구에 모여 있어? 괜찮습니다. 큰일은 아니에요. 이미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일루가는 맨날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니까. 우리한테도 알려줘. 혹시 우리한테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럴 리가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괜히 패기치기 싫을 뿐이에요. 하지만 두 분은 이제 악몽의 밤꾀꼬리 분대의 일원이니 대장으로서 남처럼 대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긴 좀 그렇고 안에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대장, 현재 파악 가능한 거점 상황은 파일로 정리해서 지휘소에 뒀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대장, 동쪽 형제들이 우인단이랑 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대 쪽에서 사람을 보낸대요. 알겠습니다. 금방 가볼게요. 일루가 맨날 이렇게 바빠? 요즘 좀 바쁘긴 하네요. 지금은 많은 걸 새로 세우는 시기니까요.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등지기 야영지에 왜 이런 푸드트럭 같은 차가 있는 거야? 저기서 요리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유는 아닐 거 아니야. 정말? 본인 요리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숟가락을 들고 공격해오는 그런 로봇인가? 정식 명칭은 달빛 객차예요. 저희 등지기들이 스네즈나야의 기관차를 개조해서 만든 운송수단이죠. 이동 가능한 등대 같은 건데 마찬가지로 달의 힘에 의한 연료로 구동돼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물자 운송에 소중한 인력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페이몬이 말한 요리 얘기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안에 빵 굽는 기계를 설치한다면... 아니요. 당직을 서는 등지기에게는 배를 제때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페이몬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식사 차량을 둔다면 더 이상 따뜻한 음식을 만들려고 야외에서 임시 화덕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맞아! 다 같이 각양각색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모닥불 파티를 여는 거지. 근데 야영지 사람들은 다 바빠 보여서 그럴 기분은 아니겠다. 저도 언젠가는 마음 편히 앉아 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다만 아직은 긴장을 풀기엔 일러요. 역시 그렇구나. 광란의 사냥 때문이야? 얼마 전에 플린스 씨가 남쪽에서 소식을 전해왔어요. 두 분의 도움으로 가장 강력한 광란의 사냥을 처치했다고요. 하지만 각지로 흩어진 광란의 사냥이 여전히 피해를 주고 있으니 긴장을 풀어선 안 돼요. 거점을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조사 및 순찰 인력을 파견해야 하죠. 길이 안전해지도록요. 얘기만 들어도 벌써 피곤해. 등지기는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건 기본적인 업무에 불과해요. 더 위험한 것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광란의 사냥 같은 것들은 어르신과 플린스 씨, 올라브 씨가 담당하고 계세요. 사소한 일까지 어르신께 걱정을 끼칠 순 없으니 기초적인 업무는 제가 맡기로 한 거죠. 사실 물자 준비보다 당장 곤란한 건 인력 문제예요. 뭘 하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등지기의 예전 거점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길게 머무를 만한 곳이 못 돼요. 그래서 다들 야영지와 본부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일하느라 지쳐있죠. 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곳을 영구적인 거점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지기의 요새에 가장 중요한 건 등대죠. 그 말은 여기에 등대를 세우겠다는 거야? 네, 등대를 세워야 광란의 사냥에 습격해와도 맞설 수 있거든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두 분도 보셨다시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진 않아요. 우리 여기 도와주러 온 것도 까먹을 뻔했네. 그래서 문제가 뭔데? 요새를 짓는 데엔 대량의 연료와 물자가 들어가요. 전부 달빛 객차로 피라미다 성에서 운반해오고 있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좋겠는데 저희가 쓰는 건 평범한 연료가 아니에요. 달의 힘으로 재련된 특수 기름이죠. 근처 식물에도 달의 힘이 풍부하니 채집해오면 잠깐은 쓸 수 있겠지만 그걸로 등대를 밝히는 건 무리예요. 원래 어젯밤에 연료와 물자를 운송하는 차량이 도착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림자도 보이질 않아요. 운송을 담당하는 발디스 씨는 철저하신 분이라 시간을 틀릴 뿐이 아닌데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맞아! 남한테 속아서 술통에 빠져버렸거나 땅에 묻혀서 머리만 나와 있다고 해도 방법은 있어. 설마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은 아닐 거 아니야? 설마 모험하면서 직접 겪으신 일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두 분의 경험을 과소평가한 것 같네요. 어쨌든 일단 주변을 찾아보자. 그냥 길을 잃은 걸 수도 있잖아. 네, 맞는 말씀이세요. 혹시 모르니 저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바로 출발하자. 이상하다.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았는데 마치 차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안 보이네. 이상하다. 누가 온 건가? 살려줘! 여기야! 나 좀 구해줘! 대장! 다행이다. 드디어 사람이 왔어. 살려줘, 대장! 발디스 씨, 왜 여기 계세요? 말하자면 길어. 이 만드라고라가 만든 장벽은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꼬박 하루를 갇혀 있었어. 네? 그럼 이상한데요? 여긴 피라미다 성에서 오는 큰 길도 아니고 딱히 지름길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만드라고라는 누가 자기 영역에 침입하지 않는 한 웬만해선 행인을 공격하지 않아요. 대체 어쩌다 여기 갇히게 된 거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그 안에 좀 더 계셔야 할 거예요. 일루가가 화내는 모습은 흔치 않은데 나까지 조금 무서워졌어. 맞아. 역시 모험가가 편해. 우린 비정규 대원이라 다행이다. 아니면 우리도 일루가한테 혼났을지도 몰라. 알겠어.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젯밤에 야영지로 가는데 만드라고라 무리 때문에 길이 막힌 거야. 대장도 알다시피 내가 곤충이랑 식물을 좀 좋아하잖아. 만드라고라가 한 곳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드문 일이거든. 연구할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이렇게 됐지. 진짜 미안. 벌이라면 받을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당직은 내가 아니 한 달. 내가 한 달 동안 밤에 당직 설게. 네, 규율 위반에 관한 건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고 일단 사람부터 빼내야겠어요. 여행자님, 또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고마워. 이 마물은 다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런, 방심했나? 다들 전투 준비하세요. 차올라라 숲의 숲 지나갈게. 진실은 그림자 같지. 거짓말은 안 돼. 후! 진실은 그림자 같지. 거짓말은 안 돼. 겨우 다 물리쳤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 녀석들 계속 여기서 매복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광란의 사냥, 만드라고라. 대충 알겠네요. 뭐 좀 알아냈어, 일루가? 만드라고라가 장벽을 만들어서 발디스 씨를 가둔 건 사실 발디스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만드라고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기 올 때 주변에서 이상한 속삭임 같은 걸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광란의 사냥이 내는 소리였던 것 같네요. 만드라고라는 마물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발디스 씨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았어요. 근데 발디스 씨가 뒤따라오자 어쩔 수 없이 이 장벽을 만들어 보호한 거죠. 그랬구나. 어쩐지 녀석들이 이 근처를 떠나질 않더라고. 정말이지. 발디스 씨가 평소에 만드라고라를 좋아하고 몸에서 화초 냄새가 나니까 지켜준 걸지도 몰라요. 아무튼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는 안전해. 바로 가버렸어. 되게 귀엽고 착한 애들이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다니. 평소에도 저 애들이 있으면 보물 상자를 열 때 뒤에서 습격당할 걱정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발디스가 따라가려 한 게 이해되는 것 같기도. 그치. 드디어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어. 미안. 벌은 달게 받을게. 자, 그럼 사람도 구했으니 어서 돌아가죠.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 일은 잘 해결됐네요. 요새의 연료도 잘 공급됐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히히, 우리도 네 대원인데 뭐. 운송 업무 중에 한눈을 판 건 등지기의 규율을 위반한 게 맞아요. 하지만 광란의 사냥과 얽힌 일이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도 없었죠. 그래서 발디스 씨 본인의 의향대로 한 달 동안 건설 중인 등대를 지키게 하기로 했어요. 또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할 텐데. 나도 대원으로서 자주 찾아와서 발디스도 감시하고 등대 건설 상황도 살펴봐야겠어. 등대가 다 지어지면 어떤 모습일지 완전 궁금해. 종야의 묘지에 비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 완성되면 어두운 밤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거예요. 광란의 사냥이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면 저희의 노력도 헛된 게 아니겠죠. 자, 저도 이제 다시 서류를 정리해야겠어요. 말만 해서는 지금까지 말한 일들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괜찮아요. 항상 이렇게 바쁜 건 아니니까요. 요새가 완성되고 나면 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도와줄게. 그럼 등대를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잖아? 그럼 저야 감사하죠. 하지만 두 분도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서 도와주시는 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아, 그럼 이렇게 할까요? 모험하다가 유용한 재료를 수집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져다 주세요. 헤이, 너무 예의 차리지 말라니까. 우린 네 대원이잖아. 대원이 대장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안 그래, 여행자? 두 분 같은 대원이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엔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다행이에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로 우인단이랑 충돌이 생기면 어르신께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물론 여긴 등지개의 관할 구역이라 어떻게 대처하든 상관없지만 불필요한 문제를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아, 여행자님은 노드크라이 분이 아니시니까 저 대신 나서주시면 문제가 안 되겠네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생각해 볼게요.